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저번 주에 과제형으로 이제 과제를 이틀 동안 내드렸더니만 강의를 안 찍어주냐고 계속 뭐라 해가지고 강의를 다시 찍기로 했는데 과제를 내드린 거는 단순히 이제 제가 그냥 과제를 내주려고 내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뭐 대기업이나 이쪽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공기업 쪽에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공기업 대비해가지고 좀 봐두셔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책 관련해가지고 애초에 그랬어요. 이제 수업 때 조금씩 이제 그 책 읽어보고 그 책에 대해 가지고 표 작성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단순히 내드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학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수행평가 이제 관련해가지고 평가하는 자료를 쓰려고 과제를 내드린 건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물론 지금 이미 대충 하셨을 걸로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정할 시간을 드릴 거고요. 수정할 시간 드렸을 때 그때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면 되니까 그때 한번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우리 그 교과서 지도를 이번에 나갈 건데 그 화법과 작문의 이제 특성이나 기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 나갔다면은 지금 이 부분은 화법과 작문의 맥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화하다 보면은 맥락 없게 무슨 말 하는 거냐라는 식의 이제 말들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맥락이라는 것은. 그래갖고 내용이 나오는데 뭐 생각 열기 지금 밑에 보면은 뭐 가와 나에서 그 놀이공원 어때? 라는 말에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랬는데 새로 개장한 놀이공원 좋다고 하는데 오늘 그 놀이공원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 놀이공원 어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자는 거죠. 근데 자, 새로 개장한 놀이공원에 어제 다녔다면서 가볼까 하는데 그 놀이공원 어때? 이거는 놀이공원에 대한 평가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은 그 상황이나 그 다음에 그런 배경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것이 화법과 작문에서 쓰이는 맥락의 일종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중단원 학습 목표 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알아주셔야 될 거는 이제 화법과 작문에서의 맥락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의 맥락은요. 일단은 여기에서 배운 내용은 이렇게 이제 확인되겠습니다. 자, 맥락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의 개념과 특성을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이 맥락의 개념과 특성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맥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뭐 내용을 보시면 뭐 말과 글의 표현이나 뭐 해석에 관여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에 해당한다. 이것이 이제 맥락이라고 정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스토리를 쭉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맥락이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상황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뒤에서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의 맥락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죠. 자, 맥락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말과 글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이 맺고 있다. 자,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이 맺고 있대요. 단순히 말과 글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 요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자, 이 여러 요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여러 요소가 바로 뭐겠어요? 맥락이라는 겁니다. 자, 맥락과 관련을 맺고 있다. 식사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자, 치과 의사가 환자한테 할 때, 그리고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할 때는 그 의미가 다르겠죠. 자, 식사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치과 의사가 얘기를 한 건 뭐예요? 이가 불편하지는
알았습니까? 이가 아프지는 않았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식사를 괜찮게 하셨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맛있게 식사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자, 의사소통에 참여자,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거나 전달될 수 있다는 거. 뭐 때문에요? 이거 보세요. 참여자나 목적이나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거는 무슨 맥락에 해당되냐면 상황 맥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밑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말과 글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를 뭐라고 한대요? 맥락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맥락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맥락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법과 장문에서는 언어적 맥락은 물론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자, 화법과 장문에서 고려해야 되는 맥락의 종류가 몇 가지라는 거? 3가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뭐, 일단 첫 번째, 언어적 맥락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맥락 이랬다는 거. 세 번째, 사회문화적 맥락. 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언어적 맥락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적 표현에서 그 표현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뜻이나 내용이 그 표현과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흐름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 맥락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뭐,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는 거 있죠. 뭐뭐를 했다. 그리고 뭘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뭐 지시어 같은 거라든가, 그것은, 이런 정말 지시어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글 자체에 대한 통일성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응집성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그 전체의 글이 이제 잘 어우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언어적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주어진 언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어져 있는가가 중요하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살펴봐야 되는 게 두 번째 뭐라고요? 상황 맥락입니다. 상황 맥락. 자, 상황 맥락은요,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언어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뒤에 볼게요. 언어, 행위인, 주체인, 화자, 필자, 청자, 독자뿐만 아니라 주제, 의도나 목적, 시간과 공간 등을 포함한다. 자, 이 내용 알아두세요. 자, 언어, 행위인, 자, 언어, 행위, 주체인, 자, 화자나 필자. 왜? 화자나 필자 왜겠어요? 이게 화법과 장문에서의 맥락이니까 누구겠어요? 화자, 청자 한 세트죠. 필자와 독자도 한 세트죠. 자, 이 두 세트. 자, 그래서 언어의 주체라는 거, 이 아이가 포함된다라는 거. 어디에? 상황 맥락 속에요. 그 다음에 주제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주체, 주제 다르죠? 주체, 주제.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같은 것들이 어디에 포함된다라고요? 상황 맥락이라는 것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뭐 놀이공원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놀이공원 어때?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너 갔다 왔다며 그 놀이공원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내용이 다르죠. 뭐 때문에요? 주제, 그 다음에 의도. 아까 엄마랑 아이가 얘기하는 거는 그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어떠니? 라고 의도를 물어본 거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뭐였어요? 그 놀이공원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의도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 맥락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 사회적 상황, 이념,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등을 포함한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겠죠. 사회문화적 맥락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거시적이고 간접적으로, 거시적이라는 것은 조그맣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넓게 크게 작용하는 거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뭐였어요? 상황 맥락이었죠. 상황 맥락이 직접적이고, 자,
뭐라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황 맥락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 자체의 주체라던가 주제라던가 그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의 이제 관련된 영향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신경 써가지고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시적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이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 그다음에 이념,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 등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온 거냐면, 이제 맥락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유형들에 대해서 나왔죠.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 언어적 맥락이었고, 두 번째는 상황 맥락이었고,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었죠. 그래서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자, 어머니가 시장에서 물건을 잔뜩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버스 정거장 앞에 있는데 짐이 너무 많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바로 갈게요 라고 대답하는 게 물론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엄마 버스 정거장 앞에 있는데 짐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무겁겠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엄마가 전화한 거 볼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대답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 자, 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묻지 않고 무겁겠네 라고 동의해주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가겠다고 하죠. 왜요? 어머니가 짐이 무거워 힘들어한다는 상황 맥락을 파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 맥락을 파악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짐이 무거워 힘들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거장 앞에 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못 들고 가겠다 라고 하는 상황의 맥락, 엄마가 얘기한 의도를 아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에 대한 사례겠어요? 상황 맥락에 대한 예시입니다. 상황 맥락의 예시입니다.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뭐 그래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말과 글로 소통해야 하는 화자, 청자, 필자, 독자는 보이나? 필자, 독자는 개인을 넘어 집단이나 세대, 나아가 언어 공동체로 그 규모가 확대된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이 필자, 독자는요, 개인을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집단이나 세대, 나아가 언어 공동체로 그 규모가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면요. 집단이나 세대, 나아가서 언어 공동체로 그 규모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언어 공동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뭐 사회 집단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언어 공동체에 속하죠. 몇몇은 아니겠지만 왠지 이제 같은 또래들끼리의 이제 말의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언어 공동체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이제 뭐 별다줄을 쓴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급식체를 쓴다던가 여러 가지를 쓰는 거. 그래서 이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안에서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 볼게요.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심청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효를 강조하는 글을 쓴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매우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외국인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자살을 하죠? 라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심청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효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라든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문화적 맥락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랑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외국인들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드셨죠? 뭐 별로 크게 어려울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맥락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합법과 정문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맥락을 고려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상황 맥락 아까 설명했던 거 볼게요. 엄마가 지금 내가 짐이 너무 많네 라고 하니까 엄마 손이 없겠네요. 무겁겠네요. 고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고려해야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안 처맞을 수 있는 거죠. 자, 원활한 의사소통.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하듯이 말한다면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어렵겠죠. 친구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연설하듯이 말을 하게 된다면 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친구랑 대화를 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1대1로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사적인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사적인 말하기라고 하고 또 무슨 말하기가 있냐면은 공적인 말하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사적인 말하기와 공적인 말하기,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이제 사적인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내가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사적인 말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공적인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되는 것이 면접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적인 말하기랑 공적인 말하기가 나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거는 공적인 말하기겠죠. 그래서 이 사적인 말하기는 다른 말로 이제 개인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인화법이라고 얘기하고, 공적인 말하기는 이제 대중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쉽게 뭐 생각나는 거 보면은 중학교 때 이제 뭐 토론이라던가 이런 걸 하잖아요. 이제 토론에 대해서 배우고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협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토론이나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손 들고 그거 좀 짜증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거 좀 짜증나는데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게 친절하고 남들이 어느 누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대중화법을 보통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화법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장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기소개서는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학교 동아리에 가입할 때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취업하려는 회사에 그대로 낸다면 합격하기 힘들 것이다. 학교 동아리에 뭐 자기소개서를 크게 내진 않겠지만, 학교 동아리에 내가 만약에 뭐 밴드부를 들어가. 저는 여기에 밴드부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방에 가면은 100점이 수십 번이나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회사에다 제출을 하는데요. 말이에요? 똥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글쓰기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같은 자기소개서이지만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취업하는 회사에 그대로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희 빅픽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둘째. 지금 뭐 보고 있어요?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 둘째. 자, 맥락을 고려해야지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맥락을 고려해야 이제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능동적으로 참여한대요. 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론, 토의, 아까 얘기했죠? 토론, 회의, 회의, 같은 말로 토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론이나 토의, 논설문, 건의문 쓰기와 같은 화법과 작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소통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콜 뒤에 넘어가서 다른 문화의 접촉이 잦은 현대사회에는 의사소통의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다른 문화의 접촉이 잦고 외국과의 관련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현대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이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맥락을 파악하고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여보자. 언어 행위의 주체인 화자, 피자, 청자, 독자는 물론 주제, 의도나 목적 등이 포함된다. 이거 뭐겠어요? 상황 맥락이겠죠. 상황 맥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는 땡땡땡땡땡을 고려해서 의사소통해야 된다. 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만났으니까 뭘 고려해야겠어요? 문화. 잘못 썼어.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땡땡이 되려면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뭐예요? 주체가 되려면요.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거는 그 상황이나 맥락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잘 참여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뒤에 거 볼게요. 20분밖에 안 되네. 저번에 누가 자꾸 강의 올려달라 그러길래 자꾸 그러면은 내가 50분 정도로 늘려서 내가 녹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 목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쉽게 포기를 했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상황 맥락이랑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보자고 합니다. 자, 야, 김민수, 지금 몇 시니? 라고 했어요. 응, 지금 7시. 라고 얘기하면은 맥락에 대해서 정신이 없는 놈인 거죠. 자, 지호야,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자,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본 건 뭐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너 늦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 라고 당장 대답을 했죠. 많이 기다렸지? 버스가 밀려서 늦었어. 이거 뭐에 해당된다고요? 상황, 맥락. 됐죠? 영어 시간 늦겠다. 빨리 들어가자. 참, 이쪽은 캄보디아에서 온 내 친구 다라야. 이름이 다라요. 다라도 친구랑 영화 보러 왔대. 전 옛날 사람이라서 이거 보니까 산드라박 생각나네. 자, 민수 반가워. 다라 오랜만이야. 되게 오랜만에 왔대요. 뭐 여기서 왜 소개한 거지 그러면은? 다라 오랜만이야 라고 왜 얘기했지? 여기 나오네요. 둘이 아는 사이야? 응, 작년까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해서 지난달에도 만났는걸?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민수, 근데 연락하기로 했으면서 왜 그동안 안 했어? 무슨 연락? 내가 너한테 연락하기로 했었나? 그러니까 지난번 만났다가 헤어질 때 내가 언제 밥 한 번 먹자 라고 했잖아. 근데 언제 연락이 올까 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다렸대요. 자, 언제 밥 한 번 먹자. 내가 그랬었나? 그럼 진심이 아니었어? 나는 밥 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캄보디아에서는 언제 밥 한 번 먹자라고 약속하면은 대체로 그 약속을 무조건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을 인사말처럼 사용한다. 우리 그냥 다음에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면서 친근함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쭉 보시면은 무슨 맥락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퀴즈 같이 내놓을 텐데 퀴즈 푸는 것까지 해서 영상 보고 이거 수강 지금 강의하는 거 영상 보고 퀴즈 푸는 것까지 해서 2개 하시면은 끝나십니다. 그래서 이거 2개 제발 오늘까지 해주세요. 오늘까지 제발. 오늘까지 제발. 저 다음에 연락 받기 싫어요. 정말 힘들어요. 12시 넘어서 연락하고 나 개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오늘 안에 끝내주시고요. 제가 끝나시면은 그냥 끝난 대로 그냥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지 마시고 제가 또 연락을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2가지 다 해두세요. 영상도 하셔야 되고 퀴즈도 푸셔야 되고 그리고 이수율이 아직도 100%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혹시나 이런 학생들은 제가 어떤 강의가 100% 안 됐는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그거 한 번만 더 들어주셔가지고 이수율 100% 될 때까지 좀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